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회사로 출근하는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삶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끼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 평범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박현우와 관계를 가진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로는 그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연은 혼란스러움에 중얼거렸다. 더욱이 그녀는 오래전부터 불규칙한 생리주기로 고생했고 의사로부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관계는 최근 소원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우야, 나 지금 너랑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그들.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현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낙태해.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뭐라고? 왜 그래 갑자기? 그냥 그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제발 내 말 믿고 병원에 가. 지연이 이유를 묻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 말 들어 지연아.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돼. 그 후로 현우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 회사에도 갑자기 사표를 냈다가고 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임신 5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초음파 영상에는 분명히 태아가 보였고 그 모습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네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영상으로 보기에는 태아가 제대로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불안해졌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성애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기는 괜찮은 거죠? 네, 영상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경우라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중에 지연은 종종 귓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잠에서 깨곤 했다. 엄마, 엄마.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불을 켜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방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어느 밤 화장실 거울을 보던 지연은 자신의 뒤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거울을 보면 그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 지연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식욕도 없어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태아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몸을 지배하려는 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번개가 치고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며 복부의 격통을 느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통증이었다. 마치 뱃속에서 무언가가 강제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129를 눌렀다.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통화가 끊겼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방의 전기도 나갔다. 방은 어둠에 휩싸였고 폭풍우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연은 보았다. 침대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은 아니었다. 가늘고 긴 팔다리, 비정상적으로 검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붉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지연의 의식은 끊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다. 눈부신 빛이 들어오고 기계음이 멀리서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후 구급차로 이송된 것이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본 존재는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뭔가 이상했다. 수술실로 이송되는 도중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태아는 분명히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아기일까? 불안과 공포가 가슴을 조여왔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실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보통이라면 의사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의사만이 지연을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야는 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지연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눈앞에는 눈부시게 흰빛이 펼쳐져 있었다. 수술실의 조명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희미한 그림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그녀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기계음과 고요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연은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배 깊은 곳에서 격통이 밀려왔다. 의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주위에 있는 의료진들은 얼굴을 붙이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갑작스러운 기계의 경보음이었다. 심박수가 비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외쳤다. 동시에 지연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통증이 그녀의 의식을 강하게 덮쳐왔고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의사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하여 응급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출산은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갑자기 실내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 짧은 순간 지연의 체내에서 무언가가 밀려나오는 듯 감각이 느껴졌다. 의사가 외친다. 나온다. 비투성이의 손이 복부로 뻗어 아기를 받아내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손에 잡은 것을 본 의사가 숨을 멈췄다. 이건... 한 명의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다른 의사들도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었다. 보통이라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상한 침묵만이 있었다. 지연은 희미하게 의식을 유지하며 흐릿한 시야로 의사들의 표정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답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아기를 보여주세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의사 중 한 명이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부딪히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손끝에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왔다. 이런 것이 태어나다니. 수술대 위에는 하나의 작은 생명체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피부는 창백하고 투명하게 얇았다. 눈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둔공은 비정상적으로 깊고 어둠처럼 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아기가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단지 입을 조금 벌리고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심장박동은 있지만 이 아이는 의사가 말을 더듬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어떤 모습이든 이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 아이를 안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아기를 건네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유리창이 하얗게 흐려졌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기계의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그 순간 아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고 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엄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실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히 신생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깊고 낮은
마치 뭔가 오래된 존재가 말을 건 것 같은 울림이었다. 아기는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명 또 한 명씩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갑자기 수술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전기가 완전히 나가고 방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만해, 누군가가 외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곧 어둠에 삼켜졌다. 지연은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아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무리 이상한 모습이라도 그것은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아기에 닿기 직전 뭔가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만지지 마. 갑자기 빛이 돌아왔다. 방 안에는 지연과 아기, 그리고 몇 명의 의사만 남아 있었다. 다른 간호사들과 의료진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기는 여전히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의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지연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 차가운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품에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아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였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든 그녀 안에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었다. 그녀는 단단히 아기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그 순간 아기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작은 손이 조용히 지연의 손가락을 잡았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구원인 것처럼. 지연은 떨리는 팔로 아기를 안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쥐는 그 감촉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는 달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주위의 의사들은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문득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아기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성과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다시 한번 그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여졌다. 신생아가 말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 목소리는 그녀를 향해 있었다. 지연은 공포에 휩싸이면서도 어머니로서의 본능으로 그 아이를 강하게 안았다. 갑자기 병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거기에 서 있던 것은 한 노인이었다. 백발에 깊은 주름을 새긴 얼굴, 그 눈동자는 어디까지나 차갑고 마치 지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드디어 태어났구나.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아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들은 숨을 죽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 지연은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그녀 쪽으로 걸어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너도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야. 지연의 목이 말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이 흔들리고 눈앞의 광경이 일변했다. 낯선 장소, 어두운 신전 같은 곳, 수많은 석상이 늘어서 있고 그 중앙에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여성은 지연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가 아니었다. 한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오래된 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녀 앞에는 검은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다. 거대하고 사람 형태를 하고 있지만 얼굴은 흐릿해 보이지 않았다. 그 그림자가 낮게 속삭였다. 내 피를.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손을 얹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키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다시 병원 병실, 노인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예전에 그 신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나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네가 과거에 계약한 존재의 아이다. 내 피에 새겨진 운명이지. 지연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과거? 계약? 그런 걸 기억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의 기억. 할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낡은 사당. 그곳에서 할머니가 말했던 것. 우리 가문은 천년의 계약을 맺었다. 절대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때 지연은 어린 나이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실로 그녀 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 아이는 그 계약의 결과인가요? 그녀는 신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겼다. 그리고 너는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연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 작은 손가락, 그리고 그의 검은 눈동자. 그녀 안에 모성이 외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다. 아무리 이질적인 존재라도 그녀가 낳은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의 눈 안쪽이 빛났다. 그리고 지연은 다시 환상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너진 도시였다. 잔해의 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대지. 그 중심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 아기가 성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왜 우시나요? 그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지연은 입가를 손으로 막았다. 이것은 미래의 광경인가? 이 아이가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은 붕괴할 것이다. 노인의 말이 울렸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 아이가 미래에 무엇을 초래할지 알아버렸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기가 다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엄마, 저를 버리시나요? 그 목소리가 다정하면서도 애절했다. 지연은 숨이 막히고 목이 메이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아기를 안은 채 그저 떨고만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서서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선택하는 것은 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조용히 병실에서 사라졌다. 지연은 그저 품 안의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다.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병실 안에서 꼼짝 않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 노인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다. 선택하는 것은 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녀의 품 안에서 잠든 이 작은 존재가 정말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런 일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본 미래는 너무나 생생했다. 잔해의 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대지.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병실 밖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기척을 느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불규칙하게 울리고 때로는 멈추고 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쾅! 큰 소리가 울리며 병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거기에 서 있던 것은 피투성이의 간호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뒤로 끌려나가듯이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무언가가 이 병원 안에 있다는 것.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은 채 침대에서 내려왔다. 밖의 복도는 어두웠고 마치 병원 전체가 무언가에 지배된 것처럼 고요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그러자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보니 그곳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단지 검은 어둠이 소용돌이치는 듯한 존재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에게 닿으려 했다. 그 순간 애기가 눈을 떴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울린 순간 그림자가 잠시 흔들렸다.
다음 순간 아기의 눈이 붉게 빛나더니 그림자는 마치 무언가에 날려버려진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분명 보통 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그녀를 지켰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병원을 탈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 다시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거기에 서 있던 것은 박현우였다. 그는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는 달랐다. 검었고 감정의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아, 그 아이를 넘겨.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뒤로 물러났다. 안 돼. 이건 내 아이야.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그 아이는 네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세계로 돌아가야 할 존재야. 지연의 몸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지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강렬한 이미지가 흘러들어왔다. 그곳은 아주 오랜 옛날의 신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연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금의 지연과 달랐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 여성은 천천히 팔을 벌리고 무언가를 부르는 듯이 속삭였다. 오렴, 내 아이야.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검은 존재.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여성의 몸이 빛에 휩싸이고 그녀는 무언가를 받았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이것은 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네, 가문은 1000년 전에 그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피가 다시 깨어난 거야. 지연은 이해했다. 그녀 안에 흐르는 피, 그 피가 이 아기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결코 보통 존재가 아니다. 현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지연아, 그 아이를 나에게 줘.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거야. 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연아,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만약 이 아이를 살려둔다면 세상은, 지연은 외쳤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 순간 아기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다시 붉게 빛났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의 몸이 갑자기 떠올랐다. 강렬한 빛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 주변의 공간이 비틀리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그녀는 현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병원의 복도도 그림자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녀는 어딘가 이 세계 같은 곳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여기가 어디지? 아기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지연은 천천히 신전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선택의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눈앞에 솟아있는 거대한 신전, 그 돌벽에는 무수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아기를 단단히 안으며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내부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듯이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중얼거리자 아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기억해보세요. 그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것 같았다. 지연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과거의 기억. 1000년 전 이 장소에서 한 여성이 운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신에게 기도하며 어떤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낳고 그 힘을 봉인하는 역할을 맡는 가문. 그것이 지연의 혈통이었다. 그녀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녀가 이 아이를 낳는 것도 여기로 이끌려오는 것도 갑자기 신전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형태를 이루며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선택하는가? 그 목소리는 땅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지연은 떨리면서도 아기를 안고 힘차게 대답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그러자 그림자는 낮게 웃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전신을 덮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각오를 보여라. 갑자기 공간이 일그러지고 지연의 주위에 무수한 환영이 나타났다. 불타는 도시, 절망에 찬 사람들, 그리고 피의 바다. 그 중심에는 성장한 아기가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를 막으실 건가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세상을 멸망시킬 힘이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연아, 지금 밖에 없어. 그는 어디선가 나타나 손에 든 단검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를 봉인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지연은 단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혈통에 전해 내려오는 봉인의 검이었다. 그것을 사용하면 이 아이의 힘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아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는 사라지나요?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그를 봉인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의 존재가 세상을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단검을 쥐었다. 하지만 아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아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엄마에게 안겨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순간 그의 몸이 희미한 빛에 쌓였다. 현우가 외쳤다. 지연아, 지금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아기를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단검을 그의 가슴에 찔렀다. 빛이 터져 나오고 신전 전체가 흔들렸다. 어둠의 힘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녀의 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그 감촉이 남아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끝났나요?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지연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때로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작은 손과 깊은 눈동자가 꿈에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도시 외곽의 한 작은 사당을 방문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갔던 곳이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곳은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낡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그녀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아이의 안녕을 비는 것인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사당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희미한 속삭임. 엄마. 지연은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때 그녀는 제단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인형이었다. 아무도 놓아두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의 모습을 한 인형이었다. 그녀는 인형을 품에 안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인형의 눈이 잠시 빛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람이 다시 불어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행복하세. 지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비록 슬픔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사당을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지연은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서울, 현재.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큰 책방,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후, 한 여성이 고서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 세련된 옷차림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혹시 천년의 계약이라는 책을 찾고 계신가요? 고서 전문가로 보이는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눈을 하고 있죠. 노인은 그녀를 안내하여 가장 오래된 책들이 있는 선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고 금색 글씨로 천년의 계약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몇몇 가문들이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죠. 여성은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다. 이 안에 김지연의 이야기도 있나요? 노인의 눈이 잠시 빛났다. 아, 그 이름을 아시는군요. 네, 그녀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계약을 끊은 사람이죠. 여성은 책을 품에 안았다. 얼마인가요? 당신에게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이 책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군요. 여성은 의아해하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왜 저에게? 노인은 미소 지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니까요. 책을 펼쳐보세요. 당신이 찾는 답이 있을 겁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방을 나왔다. 붐비는 거리를 걷다가 그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김지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봉인한 후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가 사당에서 발견한 인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계약은 끊어졌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100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이다. 여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이름은 서민지, 김지연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손으로 감쌌다. 최근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는 아이.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카페의 창문이 흔들렸다.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머니.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김지연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책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번화한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은 마치 붉은 빛을 띠는 것 같았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